네, 대장사랑. 아주 단호하네요. 우리 성우분들 목소리가. 대장사랑 한번 먹어봐. 네, 여러분 혹시 아침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하셨다면 대장사랑으로 여러분의 장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은 잘 보시죠? 저요. 예, 뭐 평소에는 그렇고 뭐 네. 좀 안 좋을 때는 그렇습니까? 안 좋고 그렇습니다. 네, 대장사랑. 좋죠, 그런 약들. 네. 예. 약은 아니고 보조식품이죠. 네, 건강보조식품.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이야기 한번 좀 가볼까요, 먼저? 우리가 어제 쉬었는데요. 네. 이틀 동안 좀 불편해졌습니다. 일단 4월 30일 날 그러니까 오늘 시장 끝나면 어제 아침에 시장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가 1.5, 나스닥이 2%, S&P 500이 1.5% 하락을 했어요. 장중 내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뭐 월말에 대한 이제 수급적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채권 발행 규모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영향이 큰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런 이후에 오늘 아침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실까? 화면 하나 보실까요? 네. 이게 어제 분봉입니다.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 어디 뭐 미국- 나스닥이요? 이거 S&P S&P 500입니다. 예, 5분봉인데요. 장중 내내 약보합에서 그냥 있다가 결과 발표할 때쯤 돼서 급등했다가 네. 끝나고 나서 그냥 다시 급락해서 차트가 너무 선정적인데. 원위치 했습니다. 그냥. 네네. 예, 이렇게 지금 어저께 끝났는데요. 그래서 FOMC 결과 후에 뭔가 좀 비극이파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또 뭐에 실망한 거예요? 딱히 어떤 걸 실망했다기보다는 네.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럼 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판단을 약간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을 잠깐 사람들이 했던 건가? 그랬다? 변화된 것이 없다. 그리고 시장은 매물 좀 그 전날부터 맞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의 4월 흐름을 보면 지금 5월 2일이잖아요. 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빠졌어요. 네. 넷째 주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랬다가 다시 매물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등이 아래 하단에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주면 거기서 매물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 네. 요인, 심리적 요인이 훨씬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 조정의 폭과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일반적인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뭐 매칭 기백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뭐 준비해 온 건 아니지만 네. 내용들을 보면은 그 조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폭과 기간으로 나누는데 음흠. 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꽤 많아요. 전반적으로는 폭은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기간은 꽤 있을 거다. 음. 곧바로 반등하기 좀 어려울 거다. 다시 원위치 되기에는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냥 옆으로 계속 등락하면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5월의 시황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뭐 잠깐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잖아요. 실적 네.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요. AMD하고 슈퍼마이크로는 뭐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급락했어요. 호실적 기대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AMD는 8.9%나 하락을 했고요. 슈퍼마이크로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 스타벅스도 15% 하락을 했거든요. 스타벅스는 왜? 실적이 안 좋았나? 스타벅스는 실적이 전 부문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매출도 안 좋고 고객 수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또 급락을 하고요. 또 반대로 파이자는 호실적 발표하면서 6%로 올랐고요. 퀄컴도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본장에서 한 1% 하락했는데 시간에서 약 4% 오르고 있고요. 아마존도 호실적 발표. 아마존은 전 부분이 다 좋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장에서 한 2.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적에 의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호실적이다 또는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전망을 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들 종목은 실적을 좋게 발표해도 매물 맞으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기대를 안 했는데 실적이 좋은 애들, 얘들은 오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요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고 했던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좀 멈춰져 있거나 좀 찌끔찌끔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올라오면 매물 맞고 막 이러고 있고 또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올라가고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 화학 철강 뭐 이런 것들 막 올라오고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유화 종목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그 밑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철강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싹 바뀌면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쪽이 가고 그동안에 좋았던 것은 약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예. 전체적으로 예. 약간 망할 것 같아요. 말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한 의견이 분명히 맞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주도 섹터가 있고 주도 섹터가 쉬거나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소외됐던 데서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바뀔 거라는 쪽의 의견들이 보고서 꽤 나와요. 아. 근데 그거 경험상으로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소외됐던 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도는 주도했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생기면 주도주에서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프로님 말씀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네. 여기서 주도주가 지금 매물 맞으면서 꺾인단 말이에요. 주도 섹터가. 네. 근데 소외주가 올라왔어요. 네. 얘들은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또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군요. 예, 이따가 내려오거든요. 얘들은요. 여기서 주도주가 다시 터치 못하면 정프로님 말씀대로 같이 내리는 거죠. 다 같이 주저앉는 예, 거고. 예,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을 일단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기대는 다시 주도주가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올라와주길 이제 바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우리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고 그저께 코스피 플러스 0.017, 코스닥이 마이너스 0.09니까 뭐 거의 그냥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강세였어요. 왜 강세였냐면 그 전날 테슬라가 15% 올랐죠. 네. 2차 전지가 아침에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 삼성전자가 하루 종일 강세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후 들면서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게 올라왔다가 제가 표현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물론 월요일 날 하루만 오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올라오긴 하지만 플러스 8%나 오르면서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올라오면서 아모레퍼시픽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막 써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아서 고생 많이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오르면 꼭 오르는 종목이 한국 화장품. 이 표현을 맨날 제가 쓰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각 종목마다 그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오르면 급등하고 어떤 종목은 올라도 몇 프로뿐이 못 오르고 이런 네. 성향이 좀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화장품과 그리고 오랜만에 미용기기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FSD 출시 기대가 있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테마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좀 올랐어요. 그러나 이들이 시가총액이 완전히 높은 종목들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오르다가 밀려서 그래서 시장은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뭐 그 전날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도 뭐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시 좋아질래나? 뭐 큰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틀 사이에 우리가 쉬고 월요일 날 저녁과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차트로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이 S&P 500의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서부터 계속 오르다가 그러다가 딱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4월에. 떨어졌다가 반등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다 음봉을 주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윗골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거 누가 보더라도 쉽지 않겠구나라고 네네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규모로 보면 계속 뭐 올랐다가 지금 횡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신고지수 내는 겁니다. 네. 거기서 지금 꺾어 내려와서 양봉 줬다 또 다시 음봉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차트를 분석을 오랫동안 안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만이라도 한 차트를 본 사람이라면 야 이게 뭐 다시 곧바로 꺾어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정프로님 그때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면 아래로 좀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게 보면은 아래로 좀 있어 보입니다. 보이게도. 네. 그러니까 중립 또는 중립 이하로 밑에서 이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게 보이는데 공격적으로 누가 매수해갖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네. 어떻든 간에 삼성전자 호시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발표한 내용들이 꽤 괜찮았어요. 예. 먼저 그것부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어가면서 그 말씀드릴게요. 가이던스가 괜찮았어요. 예, 예.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뭐 실적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매출 나왔고 영업이익 6.6조 나왔고 컨센보다 27%로 높게 나왔고요. 특히 반도체 부분이 1조 9천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HBM3E라고 얘기하는 건 8단 제품입니다. 네. 이건 이제 양산을 개시했고요.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이거 컨퍼런스 콜로 낸 건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리고 12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샘플을 공급 중이고, 양산 개시는 2분기 중에 양산을 시작하는, 이거 시작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그렇게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램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층수는 높아졌지만 높이는 동일하게 만든 12단은 성능은 8단에 비해서 AI 학습 속도는 34% 증가하고 추론은 11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과 함께 보고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보고서의 내용 읽어보면 삼성전자가 바삐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내용, 뉘앙스의 보고서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들은 이제 쭉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올해 HBM 공급 규모는 전년비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공급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아, 고객사들이 다 정해졌다. 예. 이거는 네. 정해졌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한 2배 이상인데, 이건 협의 중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보다도 AI 효과로 인해서 D램 및 SSD 수요도 급증해서 연말로 갈수록 공급은 타이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거 읽어보면 내용 좋잖아요. 네. 일단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쟁하니까.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3월부터 HBM3 8단 공급했고, 네. 이건 했고, 12단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다. 고객이 올해 원하는 거는 12단은 아니야. 8단은 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야 우리 12단 이렇게 성능 좋은 걸 만들어서 이거 지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SK하이닉스가 야 이거 올해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내년이나 나중에의 문제야. 이거 고객 일정에 맞추는 거지. 이거 했다고 올해 달라지는 거 없어. 이런 뉘앙스예요. 뉘앙스는. 네,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네. 삼성전자의 이 코멘트들을 보면은 상당히 반도체 쪽에 좋은 내용들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이 D램 부분에 연말 갈수록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게 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밸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오늘 예정이지만 오늘 2차 세미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 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밸류 프로그램 기대하기 어렵다. 왜?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금 정책이다. 그래서 세금 정책의 변화 없이 밸류 프로그램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거기에 딱 인정하자고요. 인정하고.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금 정책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이나믹하게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다른 쪽이 돌파구를 마련해 분명히 줄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ISA 계좌에 대해서 다시 부각이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아요.
IS의 계좌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이 정책이 나오면서 이 정책에 맞게 BM이 만들어질 거고 그 BM에는 연기금이 들어갈 거고 연기금 추정 자금들이 거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BM 자금이 뭘 살 거냐? 네. IS 계좌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뭘 살 거냐? 이거는 이미 일본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일본의 IS 계좌에서 뭘 샀는가?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한 신 IS 계좌에서 이들이 산 걸 봤더니 네. 그 계좌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BM에 따라오는 건 당연히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고 IS의 계좌에 들어오는 자금들의 거의 대부분은 보수적 자금들,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양도차익세 빼놓고는 아직 시행 안 됐잖아요. 금투세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세금은 배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배당세로 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배당 관련주를 삽니다. 그 배당이 높은 기업들 이런 적들을 사요. 아, 배당 그 세금 피해서 온 자금이기 때문에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하냐 안 하냐 세금 정책이 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러면 어디를 내가 살 거냐고 생각해 볼 때는 고배당에 있는 금융주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일반 기업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밸류 프로그램 보시면 좀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네, 그렇게 네, 보면 네, 되지 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밸류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뭐가 갈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방향은 대충 예. 정해졌고 예. 그게 아주 넓지 않다. 그러면 고배당주 쪽에 예. 아마 집중하시는 게 이 밸류업 컨셉이라면 예,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게 생각하는 맞다.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올 때 저 PBR 얘기가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기대를 만약에 하기 싫다, 못 하겠다. 음. 그러면 얘는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쪽은 네. 가능성이 이제 높으니까. 근데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 그쪽이 제일 강해요. 다 돈이 시장에 있는 돈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이건 그냥 가져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한 건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지금 있는 상태예요. 5월에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반도체 섹터의 부분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게 나왔으니까 우리 시장은 그래도 뭐 화끈하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반 경직성이 있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물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빠졌어요. 즉 미국의 기업 실적들을 봤더니 시장을 견인해서 움직였던 기업들은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낙폭과대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장 그대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그쪽 섹터가 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그쪽이 좋지 않아. 그러면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맨날 걱정했던 겁니다. 네, 우린 네, 못 네. 오르고 있다가 네. 미국 막 올랐는데 우리 좀 좀 올라야겠다고 힘 좀 쓰고 있을 때 미국 빠져버리면 우리 혼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렇게 시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또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장을 봐야겠죠. 자, 미국이 빠졌는데 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좀 좋은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은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죠. 수출 데이터에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나 이쪽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저러지 않았으면 우리 굉장히 이걸 반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에 어떤 상관없이 우리가 반영을 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 시장까지도 말씀 좀 드렸고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 FOMC 회의 결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뭐 다 여러분 아시니까 오늘 아침에 끝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워낙에 이거는 모두 다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일어나자마자 이거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그냥 남들 하는 얘기 똑같이 하기 싫어서 네. 그냥 키워드만 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키워드만 읽어드릴게요. 최근 지표로는 경제 활동이 꾸준히 좋다. 실업률 좋고 고용시장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자, 요까지 얘기하면서 팁 하나 드리면 지금 그래서 한동안 물가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소위 스티키하다 그러면서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지금 바뀌었냐면 이 고용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고용 지표로.
근데 이거 참 이 얘기 하다 보면 진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고용 지표는 후행적인데 네네네. 고용 지표가 갑자기 확 꺾이겠어요, 이게? 음. 고용 지표가 꺾여야지 이제 예를 들어 연준이 마음을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바로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상당 기간 이거 고정하겠구나 이 물가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 또 새로 들어간 게 인플레이션 꾸준히 둔화되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봤더니 진전이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도 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기대했던 부분 두 가지는 해줬어요. 그래서 비둘기 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현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다. 유지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그 QT 줄이는 거 있잖아요. 네. 양적 기준 줄이는 거. 요 속도를 늦출 거다. 6월부터 월 250억 달러로 줄일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 내용이 없고 그냥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다소 비둘기 파적이다 얘기를 하면서 쫙 올랐다가 그동안에 매물 나왔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시장을 끌어올리면 모멘텀이 뭐가 있어 여기에 없지 않냐 머리 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에 지금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동안의 예상 컨센서스는 15%에서 30% 정도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이었어요. 근데 일부의 요즘에는 야 그걸로 안 된다. 그걸로 안 된다. 한 50% 정도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파이널 타임스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4천만 원짜리 차가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 가격에서 하는 거 아니까 원래 관세가 있잖아요. 아, 원래 관세 관세. 50% 올린다. 원래 관세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게 나오면 또 시끄러워질 가능성은 좀 있는데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퍼센테이지가 문제지. 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유럽에서 미국도 많이 그러지만 우리 맨날 미국을 보고 있지만 유럽 연합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파는 게 차가 대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요즘에 급반등했었죠. 한 40%. 그랬다가 이틀 동안 지금 한 8% 빠진 것 같아요. 다시.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구조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좋지 않은 노이즈의 뉴스들이 꽤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테슬라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테슬라의 가격이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테슬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안 좋은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중국 관련 뉴스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랬는데 두 가지의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직 뭐랄까요? 이 공식적인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걸 말로만 하고 그리고 텍스트에는 첫 번째로 뭐냐면 슈퍼차저 있잖아요. 네네네. 일론 머스크가 그 사업팀이 일론 머스크 직할로 있었는데 사업팀 전원 해고했다라고 뉴스가 나와 있어요. 전원 해고. 네. 와.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내에 썼다고 하는데 이 대대적 비용 감소를 해서 대대적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야, 그러면은 이거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포드나 이런 데들 좀 문제되지 않냐라는 걱정 한쪽으로 있으면서 네. 또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은 이거 충전기 사업을 하는 다른 쪽에서 기회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텍스트 가져오진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 참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게 테슬라 기가팩토리잖아요. 기가팩토리. 기가팩토리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가팩토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돌아다녀요. 기가 팩토리를 포기한다고요? 뭐 그런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크게 움직임은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테슬라 자체의 그런 노이즈의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아마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테슬라 요번에 급등하면서 공매도 세력도 엄청 소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러 세력들이 여러 내용들의 뉴스들을 자기들이 생성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근거 없는 걸 하면은 이제 안 되겠죠. 구속되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뭐 그런 근거 또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걸 부각시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다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떤 기업에 일단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뉴스들이 막 나와서 주가가 막 폭락하거나 급등하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 사후적으로 나중에 감독을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조사의 결과가 빨리 안 나와요. 그 이 금융회사 특히 자본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특히 주가 조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주가 조작 결과 얼마 있다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그 한 주가- 2년 있다 나와요. 한 2년 있다. 그죠? 예, 한 2년 있다 나와요. 아. 그럼 그냥 그런 게 있었대. 뉴스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런 게 있나? 야, 그래 궁금해. 근데 우리가 기억 속에 다 사라지면 그때 가서 결과가 어땠다 누가는 어땠다.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테슬라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들이 꽤 요즘 발생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몇몇 팀 몇몇 사람들이 소위 통정 매매나 이런 거에서 주가를 올리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허위 정보를 했을 때 거짓을 누먼했을 때 강력하게 단속하잖아요. 음흠. 반대도 똑같이 해야 된다. 반대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뉴스들도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이상하게 위로는 많이 잡아내는데 아래로는 별로 잡아내지 못해요. 아. 그런 결과 별로 없어요. 위로 올린 거는 잘 잡는데 예. 떨어뜨린 건 잘 못 잡아요. 예, 자, 떨어뜨려서 주가를 악재를 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누가 구속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뭔가 괜히 착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이게 거 이제 없잖아요. 떨어뜨리는 걸로도 이익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죠. 있으니까. 그래요. 특히 공매도 세력이 그래서 우리 공매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계속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갑자기 테슬라 얘기하다가 또 네. 오늘 제가 생각지 않은 뉴스를 막 계속 하고 있네요. 준비하지 않은 뉴스 얘기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반도체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AI향 HBM만 그동안에 쭉 한 몇 달 동안 봤다면 반도체 사이클링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디램 식체인지에서 4월 서버 디램 고정가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대만 지진 영향이 아무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가격 상승 전망치가 원래 3에서 8% 생각을 했었어요. 네. 기억날지 모르지만 1분기에는 약 20% 전후를 봤어요. 그랬다가 그럼 왜 그랬냐면은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서 재고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가수요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시 눌림이 발생하면서 2분기에는 약 3에서 8%뿐이 못 오를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했고 많은 보고서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걸 봤더니 트렌드포스에서도 또 다시 발표를 했는데 아니야. 지금 상황을 봤더니 네. 3에서 8%가 아니고 2분기에도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것 같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망이. 예, 그렇게 정도 이 말씀드리고 가격 전망은 뭐 크게 안 틀리죠? 수요 전망은 좀 예. 종종 틀리는 것 같은데 가격 전망은 대체로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요. 예. 그죠? 빗나가지는 않은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선주는 간혹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조선주 주가가 이번 1분기에 우리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핵심은 뭐냐? 흑자가 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예. 13년 만에 빅3 3사가 나란히 흑자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조선해야, 하나오션, 삼성 13년 만에요. 왜 그랬냐? 그동안에 주가가 조선주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많이 했거든요. 네. 다 수주 플레이 했어요. 수주 플레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재무제표를 실적 발표했더니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실적이 이제 실적으로 가겠다. 이제 네. 그런 건데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수주예요. 매출이에요. 네. 그런데 밑에 이익을 보면은 맨날 이렇게 매출 있어도 맨날 적자였거든요. 애들이요. 그런데 요번에 흑자 전환으로 되면서 흑자 전환 기대할 수 있다. 오랜만에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짧게
어제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요. 이렇게 쭉 보다가 그냥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적어 왔는데요. 4월 라면 수출이 47% YO로 증가했는데요. 네네. 전월 대비로도 18.5%. 이게 더 센 거 아니에요? 전월 대비로도 18.5%. 그러네. 역대 최대 수출을 진짜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로는 47%,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한 20% 가까이. 예. 그래서 요 라면 파는 회사들 주가가 계속 좋습니다. 네네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버티고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미국이 우리 쉬는 동안에 좀 좋지 않아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는 역시 정프로가 조금 네. 놓아드리고 굉장히 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